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CES라는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세계 최대 가전 IT 이벤트인데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의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월 30일에 아이온큐가 미국의 오크리치 국립연구소와 함께 같이 연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팅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아이온큐가 본인을 양자 컴퓨팅 기업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와 네트워킹을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굉장히 흥미롭죠. 이런 미묘한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이 회사가 지향하는 게 뭐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크리치 국립연구소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고전 양자를 합쳐서 쓰는 양자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는데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중요한 성과였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고성능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에 오크리치 국립연구소의 세계적인 수준의 양자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건데 양자 가산 시간 진화 카이트라는 이런 원리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최적화 문제에 쓸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양자 최적화 알고리즘보다 시간 효율성과 회로 깊이 면에서 크게 앞선다는 게 입증이 되었다.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지 않은, 더 복잡하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게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못 알아보시는데 초전도체는 오류율이 높지만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온 트랩, 아이온큐 쪽은 오류율이 낮지만 속력, 이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을 지적받아 왔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이 회로 깊이를 더 얕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양자 컴퓨터로도 가치가 있는 이런 사용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오크리치는 28큐빗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솔루션 대비 85%나 두 개의 큐빗으로 된 케이트를 감소시켰다. 이게 뭐냐면은 이 큐비트 두 개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연산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 왜 좋냐?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류율이 뭐 0.01%다라고 하면은 이게 쌓이기 때문에 누적되면은 오류율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뭐 50% 넘게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85%나 줄였다는 거는 오류율을 엄청나게 줄이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아리아와 포르테 시스템을 통해 테스트를 했는데 더 큰 문제 크기로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왜 중요하냐? 양자 컴퓨터로 기대되는 가장 기대되는 응용 분야 중 하나로 어디에 쓸 수 있냐? 이제 이 전력망 최적화, 언제 전기를 덜 쓰고 언제 더 쓰는지 예상을 해서 필요한 만큼 전기를 뭐 저장해 놓고 쓰고 이런 방식들, 발전 단위 배정, 비상 계획, 금융 리스크 관리, 사기 탐지, 물류, 공급망 효율성 개선, 신약 개발, 임상 시험 최적화, 제조 운영 생산 효율성 등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최적화는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응용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런 최적화 문제를 훨씬 더 적은 게이트를 가지고 지금의 양자 컴퓨터로도 가치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진영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식인데 실제로 이 소식이 나온 날에 아이온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게 시장이 이 아이온큐가 내놓는 이런 성과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조던 샤피로 생물을 이번에 10월 달에 시애틀에 가서 직접 만났을 때도 이 연구실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컸던 그 진공 챔버를 동전 사이즈만하게 줄였다. 이게 엄청난 성과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이거를 실제로 발표했을 때 이런 시장의 반응이 시원찮아서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집중적으로 깊게 보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틴 리틀러 박사, 이 사람이 이제 양자 솔루션, 양자 응용 분야 담당 선임 이사인데 이분이 이번 연구는 실질적인 상업적 응용을 위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 확장의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오크리치와 협력을 통해 비용, 시간, 계산 자원을 절감하는데 어떻게 아이온큐 기술이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물류, 에너지, 금융, 생명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에서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보면은 피터 칩맨 CEO가 이 어닝콜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하드웨어 개발되고 알고리즘으로 이제 필요한 자원이나 복잡성이 떨어지면은 금방 고객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실질적인 가치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게 64EQ가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알고리즘 쪽 성과가 나온 거죠. 오크리치 쪽 책임자는 뭐라고 했냐? 양자 최적화 발전을 위한 연구소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인데 실질적인 산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양자 컴퓨터, 지금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회사들은 우리가 이만큼 스펙이 좋아졌어, 뭐 오류를 개선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고객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가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상장할 때부터 이거를 집중을 했고 지금도 그 포커스를 잃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게 제가 아이온큐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인 거죠.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2024년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024년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해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직원, 파트너, 고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정표를 달성했다. 시애틀의 최초의 전용 양자 컴퓨팅 제조시설 개장을 했다. 제가 여기 직접 다녀왔죠. 그래서 안에 팩토리 투어도 하고 임원들 Q&A도 한 게 제 대문에 걸려 있고요. 유럽 첫 번째 양자 컴퓨터 시운전을 맡아 글로벌 접근성 확대. 퀀텀 바젤 여기 스위스에 있는 건데 제가 올해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년 앞서서 35EQ 달성을 했고 고급 양자 네트워킹 업계 최초의 기술 혁신을 달성해서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공군연구소와 함께 5,450만 달러 700억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뛰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이 양자 칩들 여러 개를 연결하는 이제 큐비트를 대폭 늘릴 수 있는 것의 2단계 이온과 이온 간의 얽힘까지 구현을 했죠. 그래서 아직 갈 단계가 몇 개 남아있지만 잘하고 있다는 거고 엔시스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선도 업체와의 협력을 달성을 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퀀텀의 힘을 제공하게 됐고 엔비디아의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플랫폼인 쿠다큐와 함께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를 시연했다. 2025년이 더욱 기대된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래서 아이온큐 그리고 아이온큐에 집중 투자하고 또 제가 아이온큐 투자자들 이끌어 왔는데 굉장히 보람차고 행복한 2024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CES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CES 다들 아실 텐데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3대 IT 전시회입니다. 자동차, 우주항공, 식품 등 다양한 산업을 넘나드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주제는 연결, 해결, 발견, 깊이 탐구하라. 그래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500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한국도 7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석을 해서 굉장히 큰 전시회라는 거죠. 면적도 24만 제곱미터가 넘어서 축구장 34개 규모이고 관람객 규모는 13만 명이 넘는다. 등록자 60%가 최고 경영진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핵심 키워드 1등에 인공지능 옆에 양자 컴퓨팅이 위치하게 됐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인공지능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CES에 올라갈 정도로 양자 컴퓨터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퀀텀 월드 콩그레스라는 이 양자 관련된 컨퍼런스인데 이쪽에서 CES랑 협력해서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프로그램을 갖게 됐고요. 핵심 키워드의 인공지능 그 뒤를 이어서 양자 컴퓨팅에 올라오게 되는 굉장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AI와 차세대 디지털 경험에 집중, 그러니까 AI가 핵심이었는데 2025년에는 이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 기술 소개, 기술 활용으로 단계가 넘어가고 있고 여기서 또 양자 컴퓨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CES를 통해 양자 주식들이 또 양자 기업들이 굉장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다이브 인 몰입해라 라는 주제인데 여기도 보면은 양자 컴퓨팅이 주목할 만한 주제로 추가가 되었죠. 주요 관전 포인트에 양자 컴퓨팅이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퀀텀 월드 컨그레스와 협력으로 퀀텀은 사업이다. 이제 양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이론적인 기술에서 실질적인 응용 사례 제시까지 기대를 해서 사이버 보안이나 약물 개발, 양자 기술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고 소개하기 때문에
이제 양자가 본격적으로 궤도로 올라가서 쓰임 받는 단계로 또 2025년이 유엔에서 정한 양자의 해잖아요. 굉장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관전 포인트 1번으로 양자 컴퓨팅이 올라와 있고요. 사업을 의미한다 라는 주제로 최첨단 발전과 비즈니스 기회 탐색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은 23년 11억 달러에서 33년 282억 달러로 매년 성장률이 거의 40%로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2040년까지는 4,500억 달러에서 8,500억 달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암호해독, 사이버 보안, 신약 분자 시뮬레이션, 최적화, 금융 쪽, 인공지능 성능 개선 등 이거는 저희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 리포트 공부하면서 다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IBM, AWS,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작은 기업들은 다 뺐네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1월 9일 목요일에 총 3개의 세션이 있는데 컴퓨팅의 발전과 실체적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최신 기술 소개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양자 컴퓨팅 기술의 원년의 해다 올해는, 그리고 정밀도와 감도의 전례 없는 개선, 이거는 양자 센싱 쪽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수많은 기업들, 전 세계에 알려지는 기회가 돼서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양자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퀀텀 월드 콩그레스 사이트에 가도 CES와 협력해서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이렇게 걸려 있고요. 이 주요 스피커, 연설자들의 지금 아이온큐의 최고 매출 담당자인 마가렛 아라카와 상무님이 올라가 계시고, IBM 퀀텀의 상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퀀티니엄의 최고 상업 담당자, 이런 주요 양자 기업들의 핵심 경영진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아이온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양자 컴퓨터 기술의 상용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뭐 우리가 큐비트 수가 몇 개야, 뭐 우리가 정확도를 얼마나 계산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고객들에게 집중하겠다. 요거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아이온큐에 크게 투자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협력으로 카이트라는 양자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게이트 수를 85% 감소했다는 거는 더 정교하고 개선된 양자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수준의 양자 컴퓨터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모든 양자 관련 기업들이 단기간 급등했지만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오거나 이제 기대감이 식으면은 이걸 달성한 기업만 살아남을 겁니다. 양자 투자 핵심은 뭐냐? 누가 먼저 고객에게 양자 기술로 가치를 창출해 내느냐? 이걸 해야 시장 선점을 하고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준비를 CEO는 예전부터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솔루션 부분에 마틴 루틀러 박사, 역시 이 연구는 실용적인 상업적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양자 컴퓨팅 연구다. 실용적이고 상업적,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이제 CES에서 주요 주제로 등극할 만큼 핵심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고 뭐 10년 뒤에나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없죠.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고, 어쩌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제가 이제 아이온큐가 너무 급하게 올라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의 양자 네트워킹 사업을 분석을 했던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ES 얘기도 보면서 생각을 해본 게, 현재 단기간 급등이 테마주로서 단기적인 급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챗GPT로 AI 주식들이 지난 1년 동안 랠리를 했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AI만 들어가면 반도체 주식들. 그것처럼 큰 기술적 혁신 흐름을 타고 양자가 어쩌면 AI 주식들처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저희 팬딩 멤버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팬딩 쪽에서는 계좌를 계속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온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여전히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주식을 굉장히 많이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장기적으로 아이온큐가 충분히 100불 이상 2030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2-3년 일찍 주가가 뛰면서 저도 좀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계속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예상이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처음 양자 공부를 시작했던 3년 전과는 흐름이 많이 달라졌다,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 관심도 높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이런 의견들을 좀 공유를 드렸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아이온Q가 상용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 CES에까지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